공간으로 가겠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55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간성이라는 게 있죠. 5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좀 전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토지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아마 이제 그림이 아마 있을 텐데 넘기시면 아마 넘겨보세요. 그림이 없네. 자,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3차원 공간이에요. 몇 차원이다? 그럼 몇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요즘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체 공간.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공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중 공간.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이라고도 하고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있으면서 소유권이 공간 쪽으로 범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 그래요. 지표권. 그다음에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앞자가 가요. 공중권이라고 하죠. 무슨 권이라고 한다? 공중권. 공중권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하라고 돼 있죠. 지하권이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한 게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복합 개념에 대한 게 법경기라는 게 있었죠. 그 세 가지를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을 얘기하고요. 공간은 기술적이고요.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민법 제212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에 미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미친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사적이라는 공주권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조권은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한강이 보이는 우리가 아닌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이 있고요. 근데 공적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익이에요. 공중권에 대한 우리가 공적 공중권은 자, 우리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착, 전파권 이런 건 다 우리가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지하권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55페이지로 가시면은 공간의 개념이 있죠. 내시게 되면은 1번 몇 차원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3차원. 다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보시고요. 3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법경기가 있었죠. 공간에는 가치라는 현재 가치,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라는 경제적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이라는 물리적 측면 아니라 경제적 복합적 측면을 파악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아직 보지 마세요. 3, 4월 달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이번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는 밑에 두 번째 우리가 공간적 범위는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가시면은 민법 212조에는 토지 소유권은 범위는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예요. 개인에 대한 사적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고.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 개념에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범위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그 조망권 같은 거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은 이제 양가로 5번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근데 입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된다. 근데 밑에 가시면은 또한 지하,
지상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라는 구분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보세요. 민법인데 자 우리가 이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 지상권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건물주가 갑돌이라면 빌리는 을돌이와 지상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이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습니다. 땅을 빌려서. 근데 그것이 민법의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공중만 아니라 지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강고를 할 수 있죠. 그럼 강고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요거는 지하입니까? 공중공간입니까? 공중공간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정부가 지하철 공사로 이만큼 지하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지하에 대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하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하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거나 틀린 게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학계론에서는 그냥요 공중권이라 그래요. 근데 지상권은 둘 다 되죠? 그래서 아마 이게 용어 정리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넘겨보시면은 미리 간다면 57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지하권 있어요? 5번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나요? 자,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에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둘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공중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공중권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권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무한정해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예요. 그게 이제 4쪽까지죠.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고 3번만 물리적으로는 공중공간이 무한하나 공중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단지 공중권에 대한 이용은 합리적 예측할 수 있는 추상적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 개발 파트와 연결이 되는데 자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그래서 이전제도라고 하는데 TDR이라고 합니다.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우리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보존지역 그럼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예요? 미국 얘기예요? 미국이죠.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개발지향구를 묶어서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을 나눠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죠. 소유권은 살아있죠. 소유권 살아있어요.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얘한테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한 거죠. 자, 아까 공법상 제한을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받죠. 근데 그냥입니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형평성이 맞거든요. 그럼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그린벨트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너는 왜 그런 재수없는 땅을 샀니?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야? 네, 미국은 그걸 이제 시장 기구에 맡겨서 가는데 무슨 얘기냐? 개발 제한 가능 지역을 지정해요.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개발이 가능합니까? 건물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있겠죠. 소유권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가 이 개발권을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율이다?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권이라는 자체는 트랜스포는 그냥입니까? 양도한다는 겁니까? 디벨롭먼트 라이트가 개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소유권은 있는데 제한을 해요. 그래서 너 20층 이상은 짓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유권은 있는데 개발권에 대한 거를 용적률을 안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얘한테는 개발권을 부여해줘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는 없죠. 이걸 얘한테 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그러면 개발권을 양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넘기겠어요? 개발권을 양도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발적인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실이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했던 게 시험 문제가 자, 용적률은 지하 공간은 삽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공중권에 대한 활용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미국은 이 사적 공중권을 분할할 수도 있어요. 분할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공중택지가 되고 그게 임대차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역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가 보존적으로 묶인 갑돌이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양도합니까?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에다가 이 TDR을 파는 거죠. 그러면 지하 공간에 활용해요? 공중 공간에 활용해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갑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그냥입니까?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우발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우발이익으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럼 2번 벌표. 정부가 직접 보상해 준 거예요? 지네들끼리 한 거예요? 그럼 재정 부담이 있었어요? 재정 부담이 없었어요? 시장 기구를 통했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개발 가능 지역의 감으로 인한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못 짓던 거를 일로 지으면 되면 건물이 그냥입니까? 계속 고층화됩니까? 그럼 여기 교통이 가밀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토지에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양가로 4번 공중권에 대한 논리가 이용되지 않는 상부 공간의 개발 용량을 다른 토지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무슨 제도다?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그래요. 공중 임대차 제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개발권 양도 제도는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당한 경우 상부 미용 공간에 상하는 용적률에 아까 제가 용적률을 사고 판다 그랬죠? 개발권을 인근 토지에 양도하는 제도를 TDR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밑에 가시면 공중권이 무슨 쪽과 무슨 쪽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그럼 사적은 어떻게 돼요? 그 범위까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아까 1조권 기억나요? 그 다음에 조망권, 개발권 양도제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개발권 양도도 공쪽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간다. 공쪽은 여기는 그냥입니까? 공공기관의 공인 목적입니까? 항공기의 통행이나 전파의 발전은 공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지표권이라는 것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갑돌이가 땅을 사면 그냥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평공간을 배타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경작할 수도 있고 지표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는 지금 보지 마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3, 4월 달에 뺄 거고 밑에 지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지하권은 자, 우리가 지하권의 내용 속에는 광물, 석탄,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들어보시면요. 개인에 대한 사적 지하권은 자,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하수는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 막 땅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면 정부가 뺏어갑니다. 구입권이에요. 그럼 광물은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들어가 볼게요. 지하권 찾으셨어? 지하권이란 내가
토지구역 지하공간을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강물을 채굴하거나 지하실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지하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흙, 돌, 모래, 자갈 등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맞춰야 돼요. 독립성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요거는 그냥요 종속 동차물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독립성이 있는 없는. 그러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없는 애 동그라미 쳐야지. 센스가 있어야지.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 없는이 중요한 거. 없는 종속 조차물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죠. 지하권 내용이 포함이 돼요. 또한 지하로부터 석탄 같은 광물 같은 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를 구축하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3번 별표 우리나라는 석유가 8888 나오면 그거 개인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강업권에 개최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적이어요? 공적이어요? 근데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사적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까 지하철 건설할 때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공익사업에 토지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한계 심도라는 게 있나? 맨 밑에. 찾았어요? 근데 그게 무한정이 아니라 그 범위가 있어요. 한계 심도로 이제 정해놓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틀린데 보통 이제 우리가 40m를 규정하는데 그 이내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그럼 얘가 밑에 40m 이내는 가깝죠. 그러면 그냥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래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보상을 해주려고 그럴까요? 안 해주려고 그럴까요? 이게 깊게 파는 거죠. 땅값이 비쌀수록 더 깊게 파요. 그래요? 그 서면역이나 명동역 같으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그렇죠? 근데 딱 내려가다가 안반이 걸리면 할 수 없이 그냥 보상해 주는 거죠. 그게 몇 메다? 그럼 이내는 그냥이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아래는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따지는 게 무슨 심도?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 이용액기가 예상되어 지하철 등 지하시설을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 깊이를 한계 심도라 그래요. 찾았습니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40m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내는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래는요? 안 해준다는 것이 깊숙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찾았죠?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들 미리 한번 가볼게요. 좀 전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공간에 대한 활용이 아까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대답해요. 다 되죠? 다 되죠? 다 돼요? 그럼 우리가 얘는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TDR 있었죠?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 개발권이 그냥입니까? 용적률입니까?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시험 문제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즐기자. 그 미국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냥이요, 용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너 20층만 줘. 그때 마이크라는 회사가 어머 노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저 5층 더 찍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너 공원 줘. 너한테 용적률 줄게. 이러는 거예요. 맞나요? 뻥치는 게 아니라 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재밌는 게 왜 재건축 아시죠?
재건축이냐입니까? 조합이 있습니까? 그럼 대지 지분이 많으면 일단 임대 아파트를 좀 준다고 한 목적에 용적률을 좀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잠실 5단지라는 게 있잖아요. 50층까지도 막 부여해요. 맞아요? 그럼 용적률이라는 건 지하다, 공중이다. 정말? 그럼 얘는 지하가 들어가야 돼요? 공중만 들어가야 돼요? 공중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 갔어? 공중.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한계심도죠. 한계심도는 그냥입니까? 지하입니까? 지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지금 제가 5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돼요? 공중도 돼요? 대답 좀 해요. 둘째 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디만 됩니까? 공중만 돼요. 한계심도는 지하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빨리 식기 전에 다 까먹겠다. 빨리 18번 풀어보세요. 18번 라스트. 자, 여쭤볼게. 거기 구분지상권 있어요? 얘는 지하도 되죠? 아,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디만 돼요? 공중만 되죠? 그럼 지하를 뭐로 고치셔야죠? 공중으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아따 미치겠다. 따라서 구분지상권, 민법, 공중만 돼요? 지하도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공중만 됩니까? 공중만 되니까 지하보다는 공중으로 고치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여기 나왔었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오늘 이제 안 왔던 거 제가 이제 17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책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저도 이제 메가랜드 책을 썼는데, 타인이 쓴 거를 좀 그런데 굉장히 앞에 부분 요약으로 돼 있죠. 앞에 보시면은 17페이지 가시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17페이지는 찾으셨어요? 거기 가시면 따라해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글씨가 다르죠? 그 비교인데.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따라봐요. 개념이 복합돼 있다. 법경기. 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경기에 대한 법률, 경제, 기술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이어서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보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법경기의 어느 하나의 측면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이 복합되어 있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인데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찾았어요? 그럼 복합 부동산에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개럿. 웃어. 자. 웃기라도 해야지, 그지? 얼마나 힘들 거야, 그지? 나 눈물이 나. 어떻게 2시까지 계기냐, 그죠? 자, 예전에 저는 강의를 하는 거는 10시간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앉아있기가 싫는 거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별도 등기를 하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원래는 그냥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별도로 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하나로 일체로 보자는 거예요. 같이 쌓아 잡아서 보자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래 활동할 때요. 토지만 사요? 건물도 사요? 그 복합부동산을 다 건물이 거래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도 토지만 해요? 건물도 해요? 따라서 일괄평가. 아, 이렇게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이 복합 개념의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이 아니라 활동상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가볼게요. 복합부동산 찾으셨어? 그러면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지칭하는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이 원래 법으로는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합니까?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토지 그 지상의 임목을 함께 이를 부동산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따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복합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 앞에다 주상이라고 적어놔 보세요. 주상 복합 건물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건물에 그냥입니까? 상업용도 있습니까? 밑에 상가면은 주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용도로. 그래서 얘는 좀 건물이 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예컨대 주거용과 상가가 한 채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찾았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냥입니까? 앞에다 복합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은 따라보세요.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근데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한 동상의 일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20페이지로 갈 거예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들어서 20페이지 가시면 거기 기출 문제 하나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1분을 드릴게요. 몇 번이 정답이요? 답을 모든가 3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CO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있었죠? CO 들어간 건 그냥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생산 요소와 자산이 경제적이죠. 아이 대답 좀 해줘봐. 마무리하자 오늘. 공간과 자연이 기술적이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뭘 찍어드리냐면 1번하고 5번이에요. 1번은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5번은 따라해보세요. 복합 부동산.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1번은 따라해보세요. 복합된 개념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합의 개념도 복합적으로 되고 5번은요. 봐봐. 지금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지금 이 지문이 아까 들어갔어야 돼요. 이게 기출지문이거든요. 토지와 건물은 그냥이요. 법적으로 별도예요. 5번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독립된 거래의 개체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따로 된 거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마치 하나의 결합된 거로 봅니까? 그게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죠. 그거는 법적인 겁니까? 활동의 대상입니까? 그죠? 우리가 활동할 때 대상으로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을 바꿔낼 수 있어요? 1번하고 5번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복합부동산은 이 지문이 더 유력합니다. 이 지문이 기출지문이거든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부동산은 아까 어디까지만 얘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4번. 중부동산 배우셨죠? 그냥이 돼요? 등기해야 돼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받는 특정의 동산 등도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프린트로 정리를 합니다. 프린트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린트 1번서부터 이제 왜 틀렸는지를 지적하시고 저랑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프린트 1번 왜 틀렸나요? 순수가 나와야 돼요? 응용이 나와야 돼요? 응용과학이 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순수라는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하나의 학문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19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부분은 하나도 내지 없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지금 2번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경제적이 되려면 그냥이 돼요? 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본은 들어가죠? 근데 어떤 게 아니에요? 잡아보세요. 환경 아니죠? 환경은 그냥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공장 재단은 법률적이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날리셔야 돼요. 각각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3번 왜 틀었죠?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런가요? 정확하게 생산재 소비재도 내용이 없어요. 기본서에. 자, 건설회사가요. 주택을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생산재로 토지를 샀죠? 얘기해봐요. 근데 그냥요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양지로 소비재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생산재이기만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자, 밑줄 쳐봐요. 자,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련생 신문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요하지 않습니까? 자연과실이죠. 이걸 뽑으면 치사하죠. 그냥입니까? 그냥 넘겨버립니까? 그럼 그냥요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그럼 중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 저자의 OX 문제여서 경작 수학문을 좀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경작 수학문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합니까? 경작을 해서 수학을 했죠. 그러면 뽑아서 넘기죠. 그럼 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작 수학문은 정착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가야 돼요? 동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있었죠. 정착물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동산이고 물리적 제거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저 벽시계랑 이 형광등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냥이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기능적 손상이 옵니까? 이것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리니까 괜찮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왜 틀었죠? 자, 5번에 어떤 걸 찾으냐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는 게 있죠. 제 말 믿고요. 이 토지 연고 중 가격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획지예요.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야매도 까먹었냐? 돈을 보면 어떻게 해? 획하죠. 그러면 무슨 지다? 획지가 나와요. 획지가. 대답 좀 해요. 제발 좀. 6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후보지가 되려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오죠. 다른 지역. 근데 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7번은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는 획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고 8번에 건부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술 쳐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요. 건부지가 높게 낮게라는 거죠. 낮이보다. 화이팅.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낮이 가기보다 낮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든다는 단어가 있죠.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무슨 성? 개별성이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비생산성이라는 게 부중성이죠. 그러면 용도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11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국지화라는 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부동성이 나오셔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토지의 특성을 암기를 해야 되는 얘기도 맞지만 이 국지화라는 단어는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왜 그렇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국지화가 튀어나오면 무슨 성이 튀어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자, 12번 소모라는 단어가 있죠. 소모가 나오면 무슨 성이죠? 영속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죠.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할 수는 없죠. 생산할 수도 없고 재생산할 수도 없는 거죠. 오케이? 매립이나 산지를 개간했다는 것은 토지를 양을 늘린 겁니까?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겁니까? 그럼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고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자, 개별성 때문에 대체라는 게 나왔죠. 근데 완전히 대체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완전한 대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6번은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까이 있어서 좋아요? 그렇지 않죠? 그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해볼까요? 부해볼까? 그럼 외부 효과가 발생됐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럼 무슨 성과 무슨 성?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얘가 17번 안 풀었네. 그지? 풀어봐야겠네. 17번 빠졌네. 나보고 풀어달라고 빨리 풀어봐. 맞나 틀렸나? 틀렸어요? 나 안 지웠네. 잘했네. 광물 있네. 우리나라 광물. 안 지워 잘했네. 석유 체결할 수 있어? 없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지하의 권리 하나인 강화권은 토지 소유권 권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관식을 제가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어느 나라 기준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17번 앞에다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에 관한 강화권은 토지 소유권의 권리를 인정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가요? 자, 이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지웠네. 아까 구분지상권 아세요? 그냥입니까? 공중지하 다 됩니까? 다 되죠. 근데 용적률이나 TDR은 공중만 되죠. 그럼 이거는 공중으로 바꾸시는 게 나은 거예요. 오케이? 자, 윤리성이라는 거, 우리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럼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죠. 그럼 윤리성을 나만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거래 당사자도 지키고 중개업자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여러분 대문 활동만 합니까? 대인 활동도 합니까? 이론만 중요해요, 실무도 중요해요. 둘 다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과학성과 기술성. 그래요? 임장 활동을 한다는 건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무슨 성이죠? 부동성이고, 임장 활동하러 간다는 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건을 보는 거예요.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이 되겠죠. 그렇죠?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입니다. 연습하세요. 자, 부중성 때문에 토지의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까? 용도적 공급은 할 수 있죠. 물리적인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특성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잘 안 되시면 물리적은 된다, 다 안 된다. 안 되고 용도적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1번서부터 23번까지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수요 공급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런 수요 공급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시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